오늘은 이성균 배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죠. 저도 우선 고 이성균 배우의 평안과 명복을 빌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19시간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유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 또 검찰, 언론 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19시간 정도 조사를 받으면요, 사람이 일단 멘탈이 나갑니다.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조사를 받고 또 유명을 달리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예전에 아주 그 군사 독재 시절 이럴 때는 고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방식인데 그게 장시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들이 보면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똑같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글자 한 자, 두 자 뭐 틀린 걸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합니다. 또 왜냐면 수사관은 뭐 교대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심적으로 더 흔들리는 거죠. 내가 이랬었나? 막 기억도 헷갈리고 이런 것들의 빈틈을 찾아서 계속 사람을 추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없던 일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그것을 노리는 수사 방식이죠. 상당히 좀 이 직접적 물리적인 어떤 압박은 없지만 사실은 정신적 압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고문에 준하는 그런 현대적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시간도 제한을 가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걸 이제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피사실 공표, 피사공이라고 하죠. 피사실 공표가 없었으면 언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사공을 통해서 여론 재판을 먼저 하는.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근간한 데는 법치가 아닌 여론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옥죄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성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KBS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무리한 보도를 했고 또 개인의 사생활 이런 것들은 철저히 보장돼야 됩니다. 인권 차원에서. 그리고 또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한 여론을 통해서 망신 주기, 또 그걸 통해서 또 악플들도 생기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압박감을 주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번에 이성균 배우의 비극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또 언론의 어떤 왜곡된 형태 카드라 식의 뉴스 그래가지고 아니 말고 뭐 이미 고인이 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예전에 이제 뭐 박정철 열사 사건이라든가 뭐 부천서 권인숙 뭐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 성고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고문 또 이런 직접적인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면박을 주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언론에 흘려서 피사실 공표를 해서 이걸 가지고 언론을 통한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는 이런 수법들이 많았고 특히 또 많이 알려진 이제 공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기 있는 또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은 여론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런 스크래치를 내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미 목숨을 끊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뭐 저도 이제 배우 계약도 합니다만은 저보다 훨씬 뭐 개런티가 높으니까요. 이성균 배우 같은 경우는 뭐 100억대 이렇게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 또 송강호 배우라든가 윤여정 배우
또 이정재, 뭐 황정민, 정우성 다 해서 이번에 문화예술인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선언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법 개정까지 요구를 하고 있죠. 저도 거기에 참여했고 거의 이제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했습니다. 아마 모르고 이제 그 사실 몰라서 못한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인들이 특히 영화인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뭐 금방 5,000명, 10,000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사안이었고, 그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1학년 때 이미 이제 야학을 하다가 이제 소위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도 없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불순한 세력, 그 불온 학생들이 노동자들에게 체제 전복으로 이렇게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새벽 4시 반에 잡혀가서 제가 밤 12시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거의 뭐 18, 19시간 조사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보면 뭐 많이 느꼈지만 그때는 사실은 고문도 어느 정도 가능한 시기였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참 고마우신 게 조사실 끝, 뭐 지금 이제 좋게 말하면 진실방 끝까지 가서 제 옆에서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도 맞지 않고 조사를 했는데 이제 또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고 당당하게 사실 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박정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도 박종희라는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경찰이 노력했는데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고 알고도 선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무리한 수사 과정 속에서 물고문해서 탁 치니까 해서 사망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것에서 무엇을 캐내야 될 때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자행되는 겁니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전두환생과 방화 같은 경우 명확한 사실, 불 질렀냐, 질렀다,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냐, 더 조사할 게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덜한데, 누가 했던 것 같은데 누가 지시했지? 요거는 누구야? 그래서 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엮듯이 할 때 그때 무리한 수사가 되는 거고, 그게 예전에는 고문의 형태가 됐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장시간 조사나 피의사실 공표 등을 통한 면박주기, 겁박, 사회적 매장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위험한. 그래서 하나의 우리 참 문화예술이라는 게 특히 영화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사고에 큰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문화적 컨텐츠를 만들어낸 핵심 요소인 위대한 배우를 잃었다. 이렇게 이제 슬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문화예술인들도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서 이 무죄 추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혐의만으로 이미 뭐 사회적으로 매장 내지는 유죄로 단정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참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왔고요. 이성균 배우 작품들이 워낙 여러분들 많이 아십니다만은 또 초기작 중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제 한해중 일기죠. 그때 이제 2004년도에 나온 작품 단편 중에 히치하이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재밌는 한 30분짜리 되는 단편인데, 이런 작품들도 좀 선보이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때 2명의 여배우 그리고 이성균 배우 이렇게 3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판타지하고 묘한 로맨스와 판타지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재미난 작품인데요. 2분의 여성 배우는 최근에 이제 거의 활동 안 하시고 이성균 배우만 활동을 하는데, 감독이 또 최진성 감독이라고 저하고 같이 이번에 MB 블랙리스트에 또 올라서 이번에 승소를 했죠. 500만 원을 이제 승소했는데, 이제 MB하고 원세훈 2사람이 또 항소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계속 2심으로 이제 가 있는,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성균 배우의 초기작이기도 한 히치하이킹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이때 이제 이 신선하면서도 묘한 매력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장해서 탑 배우가 됐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뭐 그를 진정으로 추모하는 것은 그의 작품으로 기억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직 개봉하지 못한 지금 행복의 나라로인가요? 그 탈출도 있고 한 2편쯤 있죠. 그런 작품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진정으로 추모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연기에 대해서 가슴 속에서 담는 게 진정한 추모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관련 법 개정과 그리고 잘못된 관행, 언론의 잘못된 관행,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쥐어짜내기 내지는 까투리 사냥 같은 그런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전하고 이제 많이 달라졌던 게, 예전에는 공안검사들, 뭐 김기춘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황교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탑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융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었을 때 그렇죠. 한동훈 뭐 그 전에 앞으로 보면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 뭐 특수통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의 변화가 결국 수사 방식의 변화도 이제 마구 지었다는 물고문하는 방식에서 지금 세련된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 심리적 물고문 같은 그런 형태로 변화됐다. 그것이 이번에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분석 도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작품 참 소개해드리고도 싶었고, 근데 앞으로도 뭐 제가 영화 관련해서 많이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영화라는 게 그 시대와 사회의 거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사건들과 엮일 수밖에 없고, 마침 이성균 배우의 안타까운 사연 같은 경우는 그것이 딱 맞물려 있는, 우리 사회 문제점과 이런 것들이 딱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주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니까요. 다시 한번 그걸 추모하고, 저는 또 좋은 영화, 그리고 영화 관련된 얘기들로도 또 찾아뵙고, 또 그것이 뭐 정치나 사회 경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얘기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까불까불하고 웃기고 코미디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나름의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애도를 하면서 나름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